결국 미국의 감세 법안이 진통 끝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입법이 완료되면 이미 막대한 재정 적자가 더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우려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앞두고 증시 상승세가 다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월가에서는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려면 우선 국채 수익률 상승 문제부터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와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됐고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홀로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0.28%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한동안 하락했던 만큼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구글은 최근 신제품 AI 기능을 공개한 영향에 오늘 1% 넘게 올랐고요. 또 엔비디아도 오늘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애플은 오픈AI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기기를 개발해 위협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다시 오늘 2% 가까이 뛰었는데요. 간밤 일론 머스크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최신 영상을 공개하면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가 진보된 기술력을 뽐내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진 영향입니다. 또 그 밖에 기술주인 메타와 브로드컴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감세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것인데요. 세부적인 법안 내용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를 살 때 주는 최대 $7,500 세액공제 폐지 시한이 기존보다 6년 이른 2026년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졌고요. 또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주던 이 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및 전력 생산 세액공제도 종료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했고요. 또 이렇게 전기차 혜택 축소에 따른 오늘 우리 기업의 주가 타격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건재하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5월 들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업황이 확장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서비스업 PMI 지수는 52.3으로 나오면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제조업 PMI도 52.3으로 집계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끌었는데요. 조사 측은 관세 유예 조치와 그에 따른 국내 수요 회복으로 반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업과 소비자들이 향후 관세 재부과를 우려해서 수요를 앞당기고 있는 만큼 이번 반등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직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반면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소폭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수치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크진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주택시장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영향이 큰데요.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집을 살 때 빌리는 돈인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자 주택 구매 수요도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장 구매가 활발한 시기인 4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0.5% 감소하면서 2009년 이후 4월 판매 증감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크게 치솟았는데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금리는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카드를 내놓은 것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달랬는데 밤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유 기업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이 금리 상승세를 꺾었습니다. 민영화를 통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메디케어 감사 확대를 통해서는 민간 보험사들의 과다 청구를 막아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간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도 금리 하락세를 키웠는데요. 결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6%포인트 급락했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도 0.02%포인트 빠졌습니다. 이렇게 국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달러도 다시 소폭 상승에 나섰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0.37% 오르면서 99.93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다만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또다시 대규모 증산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유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합의한다면 석 달 연속 증산인데요. 이에 따라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6%, 1.34% 떨어졌습니다. 또 금은 4일 연속 강세를 보인 만큼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금 선물은 0.71% 빠지면서 온스당 3,290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최근 급등하는 와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에 원화로는 1억 5,4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